통합 정부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고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세력이고 그렇게 논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저는 3단계 연정의 체제가 갖추어진다. 이 단결화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은 거기에 대한 국민의 요구, 명령이 얼마나 강하느냐. 제가 단일화하려고 출마를 한 건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투표로 선택해 주실 겁니다. 국민에 의한 연대는 그런 뜻입니다. 요동치는 대선 전국을 시원하게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OS 따따붙다 네 분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바쁘게 가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 충청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47.8% 됐죠? 이 문재인 후보 호남에 이어서 충청에서도 승리를 거뒀는데 대소론이 굳어졌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굳어졌다 O, 그렇지 않다 X 들어주십시오. 대세론이 굳어졌다고 다 보고 계십니다. 모두 O를 드셨는데요. 설명 안 듣겠습니다. 자, 내려주세요. 네. 대세론이 굳어졌다. 네. 예. 자, 안희정 후보가 충청권에서 패했습니다. 아마 안희정 후보 본인도 좀 충격이었을 것 같은데 원인이 있을 거예요. 왜 패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세 글자로 좀 써주십시오. 예.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자신의 안방에서 패배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세 만약에 글자입니다. 충청권에서 안희정 후보가 이겼다면 뭐 지금부터 한번 해볼 수 있다가 되겠는데 충청권에서 졌기 때문에 다들 네 분이 이제 게임은 끝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충청권에서 안희정 후보가 패배한 원인이 대세론 때문이다. 초롱성, 계몽왕, 어대문. 어대문 무슨 뜻입니까?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고 그런 하는 정서 것이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전략적 표심이 움직인 것이죠. 될 사람 밀어주는 밴드웨건 뭐 그런 의미 그래요? 아닐까요? 네. 그 전현희 교수도 어대문을 믿습니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동의하지는 않지만 네. 저런 더불어민주당 표심이 있었다는 내에 얘기죠. 저런 정서 때문에 네. 충청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이겼다 이런 그렇죠. 뜻이죠? 계몽왕. 예, 이제 그 안희정 지사의 그 선거 전략이 캠페인 위주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선한 뜻과 선한 의지 이런 것들을 잘 캠페인하면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을 것이다 했고 실제 반응도 좋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당내 선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조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충남만 조직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대전이라든지 가까이 있는 충북조차도 어떤 조직의 힘이 미치지 못함으로써 자기 선한 예. 뜻이 다 관철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아닌가. 문재인 후보는 조직을 이겼다 이런 뜻도 됩니까? 아니, 조직만 있는 것은 아니죠. 참고로 2012년도 대선 당시에 문재인 당시 그 후보가 박근혜 그 당시 후보를 대전에서는 앞섰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는 거의 박빙이었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어떤 지지세가 완전히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한번 문재인 후보의 돌이켜보겠습니다. 지지세가 4년 전에도 있었다는 그렇죠. 거고 그걸 네. 이제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대세론. 일단 뭐 대선이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요. 네. 이제 뭐 유권자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에서 이미 문재인 후보로 이미 확실하게 기울어 가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세론이다. 여기도 동원력, 조직력 뭐 이런 그 세 네, 글자들이 조직력 많이 12분 들어와 있는데 나왔습니다. 대세론도 네, 있습니다. 동원력 예. 나왔고요. 자, 철옹성 같은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재인 산성을 넘지 않으면은 대꼴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산성이 초롱성 같이 너무 두꺼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총선에서 이 공천을 통해서 충청 표를 이미 잡아놓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안희정, 이재명 후보는 남은 경선에서 선전하고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이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문재인 대세론에 의해서 유지되었었던 이 경선이 격차를 광주에 비해서 줄였다는 데에 대해서 저는 오늘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2, 3위의 득표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봅니다. 문재인 후보의 분열의 리더십과 그 빈자리를 채우는 친재벌 기득권 대연정으로는 더 큰 민주당도
야권 연합 정권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국민은 문 후보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물한 대세론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이제 영남권, 수도권, 강원 이 두 번의 경선이 남아 있습니다. 결선 투표가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현정 교수 안 됩니다. 결선은 예. 제가 조금 다른 해석을 한마디라도 더 하시려고 자 기회 드릴게요. 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만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구조 변동을 가하는 것이죠. 예컨대 이재명 그 성남시장과 안희정 지사가 후보 단일화를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른바 대세를 형성해서 대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선 투표로 간다면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알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몰아주기를 하기에는 이재명 후보하고 안희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양쪽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나기 어려운 두 분의 거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너무나 이기고 싶어 한다는 개인적 소망들이고요. 지지층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죠. 0815님이 금강장사와 백두장사는 삿바 싸움이 틀립니다. 네. 그럼 또 설명을 더 들을까요? 서상민 교수님. 예, 서상민에서 짧게 한 말씀 하신다면? 이미 충청권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수도권에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집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수도권에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조직을 이기기에는 너무 힘들다. 저렇게. 알겠습니다. 자. 네. 한편 안희정 캠프의 박영선 멘토 단장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적폐청산 2호는 조직적 악성 댓글과 문자 폭탄입니다. 사회의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 안 하셨으면 합니다. 하지 맙시다. 이건 박영선 의원의 그 글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저런 내용의 문자들이 오고 가고 있다. 이걸 공개를 했는데요. 저기 보면 뭐 다른 내용들은 뭐 그런데 제가 그 막말은 좀 표시 가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예. 남대문 지게꾼도 의리가 있고 순서가 있다. 이런 대목의 문자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이번에는 문재인, 다음에 안희정 뭐 이런 걸 뜻하는 양전한 편인데요. 저 정도 문자면. 네. 아니 그 댓글이라고 해서 다 저기 그 막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이런 문자 폭탄에 대해서 이게 저 지지자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지지자들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킨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이 지지자들 이런 문자 폭탄을 돌리곤 하는 지지자들한테 한 말씀씩 좀 해주세요. 네. 네 자로 한번. 네 글자로 해보겠습니다. 역지사지. 혹시 짜고 오신 거 아닌가요? 어머. 아니. 어머. 두 분씩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혀 얘기한 바가 없는데요. 아니, 대기실에서 정말 서로 얘기 안 했습니까? 얼마나 이 문자 폭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이건 처음인데요. 역지사지.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말 민주주의적 원리와 가치를 체현하고 있는가 저는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경쟁하는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일종의 기본 상식이 부족한 색이다. 그리고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인데 더불어도 하지 않고 민주주의 원칙도 지키지 않는다. 예.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지사지. 예, 과유불급. 그렇죠. 뭐 지나친 거 모자란 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그 후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열심히 해주는 건 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만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오히려 후보에게 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자중자애해 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야만 당내 경선이 아름답게 끝날 수 있고 이후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에 문재인 후보는 이건 지지자들의 일이다라고 말씀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지지자들의 그런 강성 지지 경향을 부추긴 경향도 있죠. 이거는 뭐 정치인들은 메시지를 당연히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 지지자들의 이 부분은 실제로 자신들에게는 참여의 어떤 표현이지만 또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그래서 점. 저는 뭐 5자였으면 원래 바 문화 극복으로 쓰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그 바가 술집 바는 아니고 네. 사실 이게 노바에서 시작된 건데 그때는 상당히 문화적 충격을 좀 던져줬습니다. 네. 바 문화가. 네.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너무 극성스러워지고 이게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우리 사회가 좀 극복해야 나가야 될 문제다 네.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살짝 반론해도 되겠죠, 그죠? 어떤 반론? 우리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뭐 문재인 대표가 그런 걸 뭐 즐길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오히려 캠프 내부에 이제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극성스러운 그 분들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픈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책회의까지 열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통제받는 또는 뭐 조직화되어 있는 어떤 뭐 이런 분들이 아니고 각자 개별적으로 아주 격렬하게 활동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들 좀 생각했다면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문재인 대표가 분노가 정의를 구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지지자들이 전부 분노를 통해서 지금 경쟁자들에 대해서 저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누구 탓할 것도 없이 문재인 전 대표의 그것은 조금 지나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면에서 잠깐만요. 예. 저도 사실은 반론이 있는데 전현재 교수. 뭐 그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정원 댓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제로는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들, 그게 이제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들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신 분이 문재인 후보 아니었나요? 근데 사실은 그 지지자들이 비슷한 행위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집단적으로. 그렇다면 이거는 변화시키려고 했던 부분을 사실은 오히려 그냥 답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반론도 있고 재반론이 있을 것 같으니까 30초를 적용할게요. 자, 예, 허성무 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정말 관리하기 힘든 것이고 그래서 선펄 운동도 몇 번 제의하고 그랬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선한 느낌으로 봐주시는 게 좋고 굳이 꼭 문 대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조금 과하게 일치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 대표가 정치인은 그런 문자도 받아야 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죠. 정치를 하다 보면 많은 공격을 당하는데 정치인이라면 공격당할 때 그걸 견디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능력과 힘도 그리고 내공도 있어야 한다.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지자와 후보자가 함께 소통해서 함께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통제가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자체가 사실은 문화고 참여 문화이고 선거운동 문화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도하지 않는 후보자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직 제 시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십니까? 네. 근데 너무 3대 1인데요. 아니, 충분히 제가 반론 기회를 드릴게요. 내리셔도 됩니다. 아니, 네. 이기재 위원장. 저 판넬은 내리시고. 아니 설마 그 문자 폭탄을 좀 옹호할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깜짝 놀랐고요. 옹호하지 않습니다. 옹호하지 않는데 문자 폭탄을 좀 당해 보셔야 좀 그런 말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도 많이 당하고 수천통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실제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로 수준이 들어오고 그 문자들이 자체가 욕설로 이렇게 도배되면 아무리 정치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려 해도 사람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이해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자는 게 허성무 소장. 우리 이기재 대변인이 말씀하신 건 옳은 이야기고요. 당연히 그 문화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나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 공격을 받는 게 다반사고 그런 걸 받을 때 잘 버텨내는 것도 정치인의 어떤 자기 내공인데 너무 그게 또 정치인이 팔딱거리고 뛰어나오는 모습도 보면은 정치인 내공답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견디는 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본인이 지난 5년간 내내 매일 그런 고통에 시달리지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주 나쁜 이야기를 하거나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잘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뜻으로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한 거지 그런 문화를 극복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죠. 예, 서장님 박사. 대선 과정이 정책과 미래 비전을 둘러싼 건전한 대결이 돼야 경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 지지층들은 타 후보에 대한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책과 이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건 국가적으로 대단히 손해이고 결국은 문재인 대표한테도 손해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정책과 자기의 정책 비전이 제대로 확산되지 못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해야 된다는 것은 문재인 후보를 결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정현정 교수님 소주 한잔 합시다. 아이고, 맞아.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의 문자라서 저희가 거르지 않고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네. 이거 문자 폭탄 아닐까? 문자 폭탄 사양합니다. 네, 시청자 문자 중에는 뭐 과잉 모호, 사단 난다, 당장 스톱 뭐 이런 단어들을 주셨습니다. 네, 예,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4537님 네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이 문자도 예, 네. 뜻을 좀 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발표한 대선 주자 지지율 2, 3위가 요동쳤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10개월 만에 2위를 탈환했고 안희정 후보가 3위로 내려갔죠. 문재인 후보가 35.2%포인트,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17.4%포인트입니다. 그래요. 안희정 후보가 한 5% 이상 내려갔는데 안철수 후보가 한 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안희정 후보한테 빠진 표가 그대로 안철수 후보한테 다 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그렇게까지 조사가 세밀하게 진행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수치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2, 3위가 뒤바뀐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5글자입니다. 네. 왜 2, 3위가 뒤집어졌을까요? 5글자. 열심히 쓰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죠. 요새 문자가 좀 문자가 좀 너무 많이 옵니다. 샵 4560입니다. 네. 네. 안철수 압승, 정당별 재편, 경선과 본선, 산토끼 귀가. 네. 산토끼 귀가. 그렇죠. 예. 원래 이게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처음에 매우 적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왔던 것은 반기문 총장이 이제 후보를 포기하면서부터 중도나 보수의 표들이 넘어왔죠. 그리고 충청권의 표들이 넘어왔는데 그렇게 넘어왔던 산토끼들이 이제 다시 자기 집을 찾아서 따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안철수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경선과 본선. 저는 별 의미 없다고 보는 게요. 지금 어쨌든 각 당의 그 대세 후보들이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희정 후보는 사실은 지금 좀 어려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럼 어차피 민심은 사실은 본선 나가서 찔 주자들에 대한 관심을 알겠습니다. 쏠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될 거였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두 분 다? 봤습니다. 예, 정당별 재편.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안희정 후보의 표는 사실 좀 보수적 스탠스를 취하면서 얻은 표인데 이 표는 이제 후보가 각 정당별로 정립됨에 따라서 그 정당별 표로 분산되어 나가는 당연히 수순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안철수 압승. 아마 저 조사가 호남 경선, 국민의당 호남 경선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진 조사일 겁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안철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문재인의 대항마가 누구냐 대체라는 것에 대한 아마 이 여론의 반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좀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경선에서의 압승이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그 문재인 후보와 겨루어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경쟁력이 높아진 것처럼 해석하는 건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예. 네. 지금 문자들 주셨는데 저는 하마터면 생방송 중에 또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어떤 문자들을 주셨냐면요. 1381님이 굵은 목소리. 목청 커져서 달라진 철수 안 복식 연설.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가 바뀌어서 예언과 철수. 당연한 결과 제자리 찾기. 진짜는 본선. 이런 5자들을 주셨습니다. 그 우리 패널들께서 왜 이렇게 재치 없게 답변을 하시나요? 아니요. 진짜는 본선, 경선과 본선. 그런데 저기서 특이한 점은요. 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점이 저는 저는 그 점이 대단히 맞습니다. 그게 2, 3위 변화보다 사실 더 주목해야 될 지점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아니 그 문제는 또 허성무 소장이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운데. 당연하죠. 그 안철수 의원이 가져간 표는 안희정 의원을 지지했던 그 아까 흘러다니는 그 중도와 보수 그 표가 간 거니 그쪽이 원래 문재인한테 올 표가 아니죠. 그 표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표가 좀 줄어들면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게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안희정의 지지율이 나중에 또 어디로 다 분산될 것이냐. 저는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지 지금 일부 빠진 거는 뭐 원래 아까 말씀드린 산토끼의 기산이다. 좀 다른 생각인데요. 그 생각보다는 반문 정서가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도 문재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반감이 이제는 안철수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저건 다자 분석이잖아요. 다자에서 30%를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대세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 그 2위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와 2배 차이가 나거든요. 시간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외연 확장을 못하고 있는 것도 한계이지만 강고한 지지 기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상당히 의외의 일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자강론을 주장해온 안철수 후보가 연대 관에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오직 국민을 믿고 국민의 당을 믿고 단결해서 전진할 때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에 의한 연대만이 진정한 승리의 길입니다. 패권주의에 반대해온 호남의 통합 정신이 국민에 의한 연대를 이끌 겁니다. 연설을 들었습니다. 확실히 복식호흡하면서 하는 것 같네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네, 안철수 후보가 말한 국민에 의한 연대, 이게 무슨 뜻일지 세 글자로 표현을 해주십시오. 국민에 의한 연대. 네, 무슨 뜻일까요? 세 글자로. 안중심. 네, 지지율. 두 분이 똑같이. 우리 뭐 짜고 왔네. 세 분이 똑같으세요 오늘. 자, 그러면 저희로서는 다행스럽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한 분 말씀만 들어서 어느 분이 대표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지지율. 아까 이거 좀 바꿔야 된다 생각했는데 목소리로 바꾸려고. 정말 목소리가 많이 바뀌셨네요. 목소리가. 공학적 연대는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후보 단일화는 관심 없다. 이게 안철수 후보의 얘기고요. 아마 본인의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서 소수 다른 후보들이 자동 드랍을 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민들이 만들어주시는 연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안중심. 네,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안철수로 흐를 것이다. 이것을 자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지지율이 아니고 선거에서 국민들이 자기한테로 표를 모아줘서 단일화를 시킬 거다. 선거에서. 그렇죠. 사실 전에 지지율이 아니고 선거 날. 비슷한 얘기죠. 또. 국민들의 사실상의 단일화, 사실상의 후보 단일화, 투표 선거에 의한 단일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투표에서 나타나는 지지율이죠. 그러니까 투표율, 투표에서의 지지율,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아니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안철수 후보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후보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몰아준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런 게 이른바 토탈로지 아닌가요? 선거에서 이기면 내가 단일화된 거다 이런 얘기랑 같은. 그 이야기의 전제는 뭔가면 이번에 양자구도가 아니고 다자구도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연대 쪽으로 한 걸음 더 나간 거가 아니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연대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예를 들어 뭐 15% 많이 잡아야 15%인데 15% 후보가 연대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현재 본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설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자기 중심의 연대. 그러니까 국민에 의한 연대라는 건 국민의당 중심의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이번 대선이 인물 경쟁을 해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시간도 별로 없는 데다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후보는 30%의 강고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럼 구도의 변경을 가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만 최종 변수로 해서 뭔가 승산이 있는데 구도 변경을 신경 쓰지 않으면 사실은 게임이 어려워지죠. 지금 안철수 후보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6552님이 작곡가인 제가 볼 때는 복식호흡보다는 발성 연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분 전문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식호흡은 워낙 기초인데 발성 연습이 좀 더 현실적일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5211님은 복심 득음도 아닌 원한찬 목소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에 대해서 참 말씀드리면 안 되신데요. 우선 피부로 느끼겠습니까? 자,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를 줄곧 주장해온 유승민 후보는 자강론으로 선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MB를 예방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하면서 이 보수층 결집에 나섰는데요. 네. 자, 유승민 후보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강론. 안철수 후보가 원래 했던 그 자강론인데 네. 그동안 보수 후보 단일화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뭐 혼자 가겠다는 그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예, 세 글자로 좀 써주십시오. 무슨 속내일까요? 예. 이게 그냥 정치적인 제스처일까요? 아니면 진짜 마음이 변해서일까요? 예, 세 글자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조함, 부당심, 종잣돈, 내 몸값이 뭐? 내 지지율이 지금 너무 낮죠. 그리고 당 지지율도 낮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연대론을 몸값 좀 올리려고? 그렇죠. 연대론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존재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강론을 이야기하는 게 진즉에 처음부터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안철수의 자강론을 벤치마킹 하신 거죠. 내 몸값. 같은 얘기네요. 저조함? 예. 그런데요, 사실은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이 상당히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당이 실제로 상당 부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지역 기반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국민의당 모델이 성공한 게 뭐겠습니까? 호남에 강고한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텐데 지금 사실은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TK와 같은 전통적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도 오르지 못하는 것이고 당의 지지율도 오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래요. 답답하죠? 예, 답답은 한데요. 예. 바른정당 위원장이시니까.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태생적한 게 이런 얘기. M&A를 하건 큰 기업을 불려 나가건 간에 우선은 벤처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 종잣돈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층을 잘 결집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야 그 다음에 연대도 있는 거지. 지금 연대 얘기하다가 진짜 공중분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보수들 결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구당심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제 후보를 뽑아놨는데 연대를 통해서 또 지지율이 지금 낮기 때문에 어디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선의로 해석을 하다면 바른정당을 좀 살리고자 하는 선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게 자강론 아니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고성국 교수님이 자유한국당 입당하셨습니까? 이렇게 아까 문자를 한 번 봤을 때는 그냥 제가 지나쳤는데 여러 번 같은 문자를 4354님이 보내고 계셔서 제 개인 얘기긴 하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어느 정당에든 입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입당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정당이든 그렇습니다. 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큰 집과 작은 집에 비유하면서 보수 단일화를 주장하는 홍준표 후보가 유승민 후보와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발언 있습니다. 네. 소위 싸울 상대는 내가 아니고 문재인 후보인데 왜 나를 자꾸 시비를 거냐 이게. 유승민 후보가 자꾸 그러면 2012년도 대선 때 이정희 의원 역할밖에 안 돼요. 나도 성질이 있는데 참다가 내 서문시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줬을 뿐입니다. 이정희 후보는 오히려 홍준표 지사하고 가깝죠. 왜냐하면 이정희 후보가 그때 제일 극좌에서 나와서 선거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든 후보 아닙니까? 그 홍준표 지사가 대통령 되더라도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야 되는 무자격자고요. 네. 이렇게 서로 이제 신경전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데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한 보수 유권자들의 요구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드릴게요. 자, 보수 후보 결국 단일화 된다고 생각하시면 O, 안 될 거라 생각하시면 X 들어주세요. 세모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예. 이게 저는 좀 사실 조금 비관적인데 왜냐면은 이게 그 전제 조건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전제 조건은 결국 이제 소위 얘기해서
진박이라고 하는 예, 팔적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청산 문제가 인적 청산 문제가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과연 그게 자유한국당 내에서 가능할까? 이 문제가 회의적이기 때문에 예. 그것 네. 때문에 서로 단일화하거나 연대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질 거라고 네. 생각해요. 이른바 오히려? 보수개혁 그 기치를 희망하는 공유하면서 마음입니다. 저도 둘이 같이 연대할 수 간절히 있구나. 원하는 그러나 마음입니다. 안 됐으면 좋겠다. 아니요, 저기 어. 홍준표 지사가 뭐 단일화를 계속 보수 연대를 이야기하지만 그 최근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친박 8인방을 내줬는데 당원 당규대로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당원 당규대로 하면 어떻게 내줬죠? 불가능하거든요. 예. 의원들 3분의 2가 그래서 결국은 어려울 것이다. 못한다는 예. 이야기죠. 예, 서상민 박사.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대선 국면이 패권과 반패권의 대결인데 그 패권을 청산하기 위한 단일화는 충분히 명분도 있고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표가 만일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면은 그 정권을 견제할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건 그때는 야권이 되겠지만 야권이 단일화 상태에서 그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분하고 이 문제로 오늘 토크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네, 오이스 따따부따 네 분 패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악수하시죠.